물음표와 느낌표 사이 거리가 좁아져. 그래서 사람들이 궁리를 하지 않아.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만도 못한 인간지능으로 전락합니다. 지식은 인공지능이 따라잡았지만 지혜는 몸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몸으로 익힌 경험적 노하우는 인공지능이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능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영만 교수님. 네. 네. 이렇게 윤선 이야기 채널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네. 오늘은 유영만 교수님 모시고 독서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네. 벌써 오늘 보니까 102권이 나왔어요. 네네. 교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102번째 책을 네. 내게 되셨어요? 사방 시리즈라고요. 방탕, 방랑, 방황을 해보면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방탕도 해보고 방황도 해보고 네.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이런 거를 책상에서 앉아서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책 읽는 게 나한테 재밌는 일이구나. 그리고 책을 어느 정도 이렇게 쓰는 능력이 내 안에 조금 재능이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뒤늦게 깨닫고, 그리고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좋은 문장을, 그걸 인두 같은 문장이라고 그래요. 저한테 깨달음을 주는 거. 그건 메모해놓고 그걸 책을 쓸 때 인용하고, 와. 책을 읽고 책을 쓸 때 네. 제가 가장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무슨 목표를 세워가지고 책을 100권 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재밌게 책을 쓰다 보니까 100권의 책이 나오게 된 거죠. 교수님의 어린 시절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들으셨어요? 네, 그냥 뭐 대학 교수가 아니라 이제 예전에 용접공이었었고, 지금은 철판을 용접하지 않고 이렇게 지식을 용접하는 지식 용접공으로 바뀌고, 근데 그 변화의 여정 속에서 책을 만났던 것이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오르안 파묵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책을 읽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의 운명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책을 만나기 전과 만난 다음에 인생의 운명이 비포 앤 애프터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는 책은 인간의 사고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든 걸 다 경험해서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쓴 책을 내가 읽고 간접 경험하면서 깨닫고, 그리고 그걸 실천하고. 그러니까 책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촉진제, 원동력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강 대표님도 사업하시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직원들에게 독서 경영을 그렇죠. 하면서. 네. 저희도 32년 동안 한 360권, 400권 가량 약 필독서를 했었을 때 교수님 책도 우리가 필독서라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러게요. 제 책을 필독서로 많이 선정해 주셔가지고 네. 저도 좋았지만 출판사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아까 또 책은 혁명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그거는 책이 뭐 인생의 길잡이다, 네. 뭐 나를 만들어준 거였다 막 이랬지만 혁명이라는 얘기가 저 많이 놀라웠어요. 지금 얘기 들으면서. 네, 그걸 전문 용어로 이제 비가역적 변화라고 그래요. 네. A에서 B로 바뀌었으면 다시 B가 A로 돌아갈 수 있는 거를 가역적 변화라고 그러는데, 비가역적 변화는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위험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책을 읽기 전에는 오이였었어요. 오이였는데 책을 읽고 나서 제가 피클로 바뀌었어요. 피클이 다시 오이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못 돌아가죠. 네, 되돌아갈 수 없는 위험한 변화가 일어나는 게 독서입니다. 독서. 네, 그러니까 책을 함부로 읽으시면 저처럼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일종의 지적 자극제거든요. 그러니까 뇌세포가 가만히 있다가 낯선 문장이 왔을 때 충격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읽는 중요한 목적은 뇌의 균형을 깨트리는 거예요. 사람은 균형이 깨지면 균형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더우면 땀을 흘려서 바깥으로 내보내고, 추우면 옷을 입고. 근데 뇌는 늘 균형에 맞춰져 있어. 그러니까 이게 책이 안 읽히는 거예요. 교수님이 보셨을 때 독서는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는가 봐요? 네. 사고의 혁명이 일어나니까요. 2024년도 작년이지만 옥스퍼드에서 선정한 올해의 단어가 뇌의 썩음이에요. 영어로 브레인 라샤. 왜냐면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 짧은 영상 봐, 쇼츠, 릴스, 카톡, 틱톡 이런 것만 보니까 집중하려고 그러면 카톡 왔어 그러면 또 내가 복잡하고 집중할 수 있는 뇌세포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 밑줄도 긋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보고 이런 시간이 없어지니까 뇌세포가 점점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만이라도 휴대폰 저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얼려서 좀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주말에는 한나절만이라도 디지털 디톡스를 하면 우리 인간의 뇌가 원상복귀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독서를 하면 어떤 점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폐활량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폐활량, 네. 거기다가 앞에다 지성을 붙이면 지성의 폐활량이거든요. 책을 별로 안 읽은 사람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터지면 막 조급하게 왔다 갔다 해. 어떻게 하지? 막 우왕좌왕하고. 근데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문제가 발생했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안에 있는 레퍼런스 하나씩 꺼내가지고 저쪽에 있는 문자가 자꾸 맞춰보는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실타래를 하나씩 푸는 거야. 이거를 지적 인내심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위기가 왔고 난국이 왔어도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지성의 폐활량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호흡이 기니까 조급해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아주 우왕좌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조급함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이 멘탈에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머슬이 생긴 거예요. 근육은 피지컬 머슬만 있는 게 아니라 독서를 통해서 멘탈 머슬을 기를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분기점의 다양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책상 위에 책이 가로쳐 있어요. 여기 들어갈 말이 뭘까요? 뭐 놓여 있다, 누워 있다, 쌓여 있다. 사람들이 이 정도밖에 못 써요. 이게 분기점이 한 두 가지밖에 못 가. 왜 이렇게 됐냐면 책을 안 읽어가지고 어휘력이 부족한 거예요. 문장력. 맞아요. 네. 책상 위에서 책이 3시간째 숨막혀 죽겠다고 나를 봐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책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많은 말을 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귀뚜라미는 어떻게 오나요? 귀뚤귀뚤 오나요? 매미는? 매미. 언어가 이렇게 딱 한정돼 있잖아. 이게 이제 언어적인 점성이라고 그래요. 점성이 뭐냐면 뭐를 얘기하면 딱 달라붙어, 언어가. 맞아요. 더 이상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 매미, 맴. 끈적하게 딱 달라붙어가 다른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맞네요, 진짜. 책을 읽으면 이런 점성을 떼어낼 수 있거든요. 책을 읽어야 되는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런 분기점의 다양화 더하기 언어의 해상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좋은 카메라로 찍으면 사진의 이미지가 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글을 읽어보면 이게 뭐야, 뭘 얘기해, 뭘 쓴 건지가 이미지가 안 나와. 근데 어떤 사람은 글을 보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미적분하듯이 잘게 쫙 쪼개가지고 구체적으로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딱 읽으면 이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 이게 언어의 해상도라고 그러거든요. 언어 해상도. 언어 해상도가 높아지려면 관련된 언어를 많이 습득해야 되거든요. 개념을 습득해야 되는데 개념을 습득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또 뭘까? 네, 책을 읽는 거거든요. 읽는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낯선 개념을 자꾸 내 안에 갖고 와야 표현력도 늘어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제일 궁금하기도 한데 단 한 권이라도 안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독서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뭐 독서법은 이 세상에 책 읽는 사람의 숫자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음식 맛은 세상의 어머니 숫자와 비례한다는. 그럼 독서법도 절대적인 독서법이 아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그럼 저는 책을 읽을 때 이렇게 견출지를 붙여요. 포스트잇을. 이 색깔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책을 읽다가 컬러펜으로 쓰기도 하고 밑줄 친 문장에다 이렇게 이제 견출지를 붙여놓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몇 개의 문장을 또 이렇게 이제 저는 아날로그라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으로 메모를 합니다. 저만의 이제 비밀 문장 노트거든요. 이 안에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좋은 문장들이 여기 다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5권만 갖고 왔잖아요. 네. 이게 이제 수십 권 되거든요. 이런 문장 노트가. 그냥 읽고 책장을 덮는 사람하고 읽으면서 밑줄 친 다음에 저 밑줄 친 문장 중에서 내가 이건 언젠가 써먹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일본 작가 중에 우찌다 타츠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지는 나태의 선물이 아니라 근면의 성과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거는 게을러서 모르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 오늘도 몰라야지, 내일도 몰라야지. 계속 노력해가지고 무지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제 메모하는 거죠. 이렇게 딱 글을 쓸 때 활용을 해요. 책을 읽지 않는 습관은 나태의 선물이 아니라 근면의 성과다. 그럼 제가 또 이거 부자의 이론칙, 몸에 투자하라, 이 책에다가는 운동을 하지 않는 습관은 나태의 선물이 아니라 근면의 성과다. 그럼 사람들이 운동 안 하는 거는 매일 노력을 해. 오늘도 하지 말아야지. 비가 오는데 일부터 해야지. 매일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몸이 망가진 거예요. 운동 안 해가지고. 그러면 좋은 문장을 읽고 밑줄 친 다음에 메모를 하고 그거를 내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변형 적용해서 쓰고 그럼 이게 일종의 이제 지식 창조 독서법이 되는 거죠. 기가 막힌 노하우네요. 3331 독서법이라고 있어요. 책을 읽은 다음에 인두 같은 3문장을 고르는 거야. 3개의 문장. 밑줄 친 문장이 많잖아요. 두 번째 3은 뭐냐면 내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 3가지를 쓰는 거예요. 필링을. 세 번째 3은 뭐냐면 이 책을 읽고 내가 이걸 이렇게 실천해야 되겠다. 실천해야 될 거 3가지. 그 다음에 이제 1은 뭐냐면 이 책을 딱 덮은 다음에 이 책을 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이거다. 그러면 이제 3, 3, 3, 1. 그럼 10가지가 생긴 거잖아요. 메시지가. 10가지를 메모해가지고 간단하게는 옆 사람하고 독서 토론을 하는 거야. 같은 책을 읽고도 5사람만 모여서 얘기를 해도 거기서 또 배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 이렇게 읽으면 온전히 내 것이 되고 또 깊이도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그 수준이 좀 달라지겠네요. 그럼요. 오늘 놀라운 노하우를 제가 배운 것 같아요. 아유, 또 책 한 권도 제대로 읽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어려운 사람 많거든요. 방법은 강 대표님이 만난 시인 중에서 네. 읽기 쉬운 시인 누가 있을까요? 나태주 시인. 나태주 씨. 나태주 시인 보면 되게 짧고 네, 나태주 씨.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아유. 네? 자세히 보면 상처받는다. 아무튼 쉬운 시를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만화책은 제가 보기에 뭐 초밥왕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와인에 관한 책도 있고 그런 책조차 읽기 싫다면 이제 그냥 살아야죠 뭐. 근데, 더 이상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쉬운 것부터 접근하는 방법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시를 또 함축된 거잖아요. 많이. 함축된 거고 네. 또 생각해 볼 수 있어. 짤막한 세 줄밖에 안 돼. 그게 어려운 글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안에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하고 많은 통찰이 들어 있고, 그리고 이제 고전 두껍잖아요. 고전 읽기도 어렵고 고전을 읽다가 고전을 면치 못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고전 읽다가 책이 어려워. 책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생길 수 있고. 그래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책이 어렵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책을 읽는 건 골치 아프다. 짧은 글로 돼 있는데 읽기 좋은 책들이 꽤 많아요. 제가 쓴 책도 있어요. 네. 한 줄의 글이 위로가 된다면. 네, 여기에 보면 이제 고수는 다 수고한 사람이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짤막한 문장으로 이게 뒤집어가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 된다. 되게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네. 그리고 교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책을 쓸 수 있는지 102번째 책도 한번 좀 소개 좀 요즘 길게 좀 해주세요. 제목이 너무 의미심장한 거예요. 네, 제가. 제목이 또 가장 깁니다. 글 길고요. 모두 인공지능 백신을 맞았는데 아무도 똑똑해지지 않았다. 네. 시사한 바가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크기도 좀 작고, 네. 그죠? 문 대표님 백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 아. 읽으시라고. 이게 백용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의 102번째 책이기도 한데 네. 인공지능은 스마트해지고 있는데 네. 그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인간은 스튜핏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어. 사람의 머리가 쓸 필요가 없어. 다 인공지능한테 맡겨.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책도 요약해주고 뭐 찾아보라 그러면 바로 찾아다주고. 맞아요. 전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해요. 네. 자, 옛날에 물음표를 던져서 느낌표를 만날 때까지 이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의 거리가 꽤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물음표가 생기면 바로 어디로 갑니까? 네이버나 검색이나 GPT로 가거든요. 딱 가서 물어봐. 그러면 물음표를 딱 던지는 순간 느낌표나 바로 옵니다.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 거리가 좁아져. 그래서 사람들이 궁리를 하지 않아.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만도 못한 인간지능으로 전락합니다. 인간 지성의 원본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인공지능의 대량 복사본으로 양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맞아도 코로나 걸리듯이 인공지능 다 백신 맞았는데 인공지능처럼 우리는 똑똑해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좀 더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자꾸 몸을 던져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의 치명적인 약점은 얘는 몸이 없거든요. 인공지능은 땀을 흘리잖아요. 이 노동의 대가는 인공지능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100% 다 남의 이야기예요. 얘한테 물어보세요. 지가 경험한 거 하나도 없어. 딱 질문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데이터 주워가지고 남의 걸 잽싸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그걸 몰리고 침 흘리면서 감탄하고 있잖아요. 지식은 인공지능이 따라잡았지만 지혜는 몸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몸으로 익힌 경험적 노하우는 인공지능이 갖고 있지 않다. 사람들이 언제 웃냐면요. 인공지능한테 사과 10개 중에 3개 먹으면 몇 개나 먹으라. 인공지능이 몇 개라고 대답할까요? 7개. 7개라고 대답하면 웃어요, 안 웃어요, 사람들이? 그건 안 웃죠. 근데 강 대표님이 아들 어렸을 때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3개 남는 거 아니야? 엄마가 그러는데 먹는 게 남는 거라고. 사람들은 언제 웃냐면 뜻밖의 답을 얻었을 때. 그렇죠. 인공지능은 뜻밖의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시대가 점점 오더라도 인간 지성 백신을 맞아야 돼. 인간 지성은 불편합니다. 인공지능은 편리합니다. 편리함에 물들면 안락사로 가는 지름길을 탄 거예요. 맞아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그런 불편한 인간 지성으로 지혜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지금 우리가 어떤 변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이 책에서 이제 4가지를 강조했거든요. 인공지능은 잘 못하는 거. 그런데 인간은 잘할 수 있는 거. 첫 번째가 질문이에요. 질문. 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질문 능력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인공지능을 쩔쩔매는 질문을 던지기로 지금 인공지능한테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어요. 인간은 질문하고 기계는 대답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왜 존재하냐면 사람이 던진 질문에 대답하려고 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전대미문에 색다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맞아요. 인공지능은 가슴으로 생각하지 음. 못해요. 대표님도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고 그죠? 친정엄마가 아프면 가슴이 아프지 않나요? 그러니까 타자의 아픔을 가슴으로 사랑하는 능력, 이게 공감 능력이거든요. 인공지능은 이런 걸 하지 않아요. 저 아픔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아이디어를 내는 상상력도 인공지능이 쉽게 흉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질문하고 어제와 다르게 타자의 아픔을 가슴으로 사랑하고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낸 다음에 시행착오를 겪고 그러면 판단착오가 줄어들어요. 그럼 어제와 다른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올 수 있어요. 아유,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독서를 하고 싶은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책을 읽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읽지 않아도 되고요. 왜냐하면 읽지 않아도 인생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책을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 당장 서점에 가셔서 유영만 교수의 책을 먼저 읽어보시고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쉬운 책. 그리고 여러분 오프라인 서점에 가면 이렇게 책이 베스트셀러들 다 누워 있거든요. 누워있어요. 책은 누워 있어야 됩니다. 누워 있어야 고객이 눈에 잡힐 거 아니에요. 제가 저렇게 서가에 꽂혀 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잘. 네, 맞아요. 그러니까 주로 누워 있는 책들 이렇게 만져서 보고 제목도 좀 보고 표지도 보고 땡기면 그 중에 한 곳만 주워다가 책 잡히기 전에 책을 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짐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호만 교수님하고 20년 넘었는데 옆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가장 귀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이 주는 우리한테 이익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양가 있는 얘기를 정말 제대로 해주는 데가 별로 없는데 윤선 이야기 유튜브는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거 뭐든지 찾아 나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화이팅!